GB스터디 길버드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과 이선경 강사입니다. (2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A 단락을 먼저 보시면 일단 소재는 첫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고고학이라는 것이 과거를 생산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첫 문장은 이렇게 추상적이지만 그 다음 문장을 통해서 이 고고학이라는 것의 정체에 대해서 이 필자가 말하고자 전달하는 바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This seems to be recognized by those many archaeologists and textbooks that talk at length of archaeological techniques.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한다고 했을 때 어떤 과거의 산물이다, 과거를 생산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보통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많은 고고학자들 그리고 관련된 그런 교재들, 그것이 어떤 단순히 고고학적인 테크닉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A 단락에서 주제를 먼저 조금 잡아보자면, 고고학이라는 것이 단순히 과거의 산물을 처리하는 하나의 테크닉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일반적인 통념에 해당하는 것이고, 좀 더 보시면 The past has left remains, 어떤 잔해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들은 이 땅에서 부식합니다. 따라서 according to their interest, 그 고고학자들의 관심에 따르면 고고학자들이 works on, 어디에 착수를 하냐면 material remains, 어떤 그런 물질적인 잔해, 그 남겨진 어떤 유물들에 대해서 착수를 해서 뭔가 유의미한 어떤 정보를 뽑아내고자 하는 시도를 합니다. 따라서 고고학이라는 것이 단순 과거의 산물을 이끌어내는 단순한 가치 판단이 결여된 어떠한 하나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해석하고 가공한 하나의 데이터로서의 고고학이다 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제문은 초반부에서 끌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도 역시나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archaeologist가 craft, 뭔가 잘 만들어내는데 remains of the past, 과거의 어떤 산물, 유산들을 into forms which are meaningful, 유의미한 어떤 형태로 변형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크 포인트를 먼저 잡아볼 텐데요. 1번에서는 자, 사실은 이제 1번에서 이제 여기 앞뒤로 힌트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1번 앞부분에 보시면 remains라는 하나의 유물들, 잔해들, 그리고 또 뒷부분에도 보면 또 craft, 잘 가공을 합니다. remains of the past 라고 해서 일단 remains라는 것이 잘 보여지고 있는데, 1번에서도 마찬가지로 일관성 있게 한 고고학자들이 works on the material remains, 어떤 유물적인 잔해에 착수를 해서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뽑아내고자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remain이라는 요 정체가 요것이 하나의 유적, 잔해 이런 뜻으로 쓰였을 때에는 remain으로 써야 하는지 아니면 remains라는 하나의 명사로서 s가 붙어있는 형태로 써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가서, 자, 보시면 이제 과거라는 것이 is gone and lost, 사라져 버립니다. 뭐를 통해서 보니까 주목할 만하게도 through the equivocality, 어떤 의미의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the character of society as constituted through meaning, 어떤 의미를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사회의 특징, 그리고 다의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라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never exists, 존재하지 않는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as a definitive entity of the present, 어떤 현재 그 자체로서의 확정적인 실체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여기서부터 through부터 또 여기까지 meaning까지가 하나의 두사구로 삽입이 된 것이고, 이제 and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 이 주어를 받을 수 있는 동사의 형태가 나와줘야 하는데 지금 ing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조금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요 existing 이라는 요 형태를 바꿔줘야 할 텐데, 위혜진 선생님?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바꾸고 싶은 건 일단 동사의 형태가 맞긴 합니다만, 이제 의미를 봤을 때 이러한 오늘날에 변화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그리고 다의성을 담는 단의 의미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과거시로 쓰는 게 맞을지, 아니면 단순히 현재 시제로서 exist,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확정적인 현재로서 어떤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게 좋을지 한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과거니까 파스트가 과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과거는 존재한 적이 없다라고 해야 설명 맞을 것 같아요. 과거는 TD라고 해야 돼요. existed로.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존재한 바가 없다이기 때문에 비록 앞뒤로 시제를 고려해 봤을 때 현재 시제로 일관되게 나아가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요 앞에 이러한 의미상의 변화무쌍한 흐름을 통해서 이전까지는 한 번도 현재 그 자체로서는 존재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existed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 B번 단락으로 가서요. The successful launching of the Sputnik. 여기서 말한 요거는 이제 바로 밑에 나와 있다시피 이제 인공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1957년 10월 4일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발사된 이러한 인공위성이 상당한 업적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space waste, 어떤 우주 쓰레기라는 그것인데 요것이 이제 하나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쭉 보시다 보면 which was one of the first identified space waste. 요게 또 하나의 첫 번째로 확인된 space waste였다. 근데 이것이 또 어떠한 문제를 야기시키냐? The collision of space waste. 이러한 우주 쓰레기의 충돌이 is a major concern. 주된 걱정거리이다.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one piece of debris can cause critical damage. 엄청난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가 간의 국제적인 문제로서 서로 한 합심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번에 촉구한다라는 정도로 마무리하고 바로 체크 포인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 문장 보시면 박승배 부팀장님, 네,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서 앞에 보면 Just a few months after the satellite entered orbit, 그 인공위성이 궤도에 들어서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people on earth, 지구상의 사람들이 뭘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지나가는 어떤 밝은 물체를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주어 여기까지 한번 부사절로서 부사구로서 한번 끊고, 그리고 이제 주어 동사가 등장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제 동사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건 혹시 could라는 이 조동사의 위치가 좀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사실 뭘 물어보고 있냐면 이 앞까지가 일단 하나의 부사구로서 이제 앞부분에 뒤에 있던 놈이 앞으로 가면 사실상 주어 동사가 도치되는 형태가 바뀌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기서는 그 절대적인 도치를 시켜야 하는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could라는 조동사의 위치, 즉 동사의 위치를 원래 위치인 C를 원래 위치 자리인 주어 동사의 형태로서 could C로 바꿔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로 가서는 the number of debris floating in outer space, 어떤 지구 우주상에 떠다니고 있는 수많은 잔해들이 get in the way of, 방해하고 있습니다. spacecraft in orbit, 그 궤도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여러 우주선들을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이 잔해의 어떤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한 것은 이제 the number of냐, a number of냐가 이제 머릿속에 사실 강하게 박혀 있어서 이제 이 데브리스의 많은 양이 방해하고 있다 라는 식의 첫 번째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혹은 the number 대신에 amount로 바꿔줘야 하는 게 아닌가 일단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number of와 the amount of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둘 다 써보겠습니다. the number,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그 수 자체가 아니라 양적으로 그 양 자체가 문제다라는 점에서 number, 이것도 양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량사이거든요. number를 쓰거나 아니면 그냥 number의 숫자를 바꾸어서 the amount라는 양을 나타내준 명사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1번 문제.
remain이냐, remains냐, 이거는 보통 이제 단어 어휘를 묻는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remain 자체가 어떤 잔해, 유적이라는 뜻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s가 붙어 있는 이 형태로 바꿔주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mains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동사를 물어본 것,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2번은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를 물어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동사가, 이게, existing이라는 하나의 준동사가 아니라 동사로 바꿔줘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면서 또한 시제의 정확성까지 물어봤다는 측면에서, existed. 이제 문맥을 통해서 현재 시제가 아니라 과거 시제로 써야 한다는 점까지 밝혀두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도치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이제 장소의 부사구가 아니라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could people on earth가 아니라 이 조동사의 위치를 바꾸어서 이제 원래 위치로 바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number of debris 자체가 이제 셀 수 없는 명사고 또한 양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the number 대신에 양을 나타내주는 the amount로 형용사로 바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출제율 난이도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어휘를 묻는 문제, remains냐 remain을 묻는 문제는 이 출제 포인트 자체가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기보다는 remains 자체가 하나의 유적이라는 뜻으로 아이들이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물었을 때 사실상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관련된 고고학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출제 빈도 자체는 그리 높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 또 S가 붙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또 의미가 바뀌는 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르면 자칫하면 해석할 수 있는 실수가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한 3 정도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는 분사가 아닌 이제 동사를 찾아내는 문제였고 난이도 상당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물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제의 정확성 그리고 준동사가 아닌 동사를 찾아내는 것 두 가지를 물었기 때문에 출제율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사가 맞냐? 이 자리에 동사가 들어갈 자리냐 아니냐? 그거는 역시 출제율 면에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3.5 정도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치를 묻는 문제. 도치를 시켜야 하지 않은데 도치를 시켰다라는 것도 사실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치와 관련된 문제는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3.5 정도로 잡고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는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반드시 도치를 시켜야 하는 경우는 이제 보호가 앞으로 나왔다거나 그랬을 때 주어 동사 도치를 시키고 또 부정어가 앞으로 나왔다. 그럴 때 역시나 주어 동사 도치를 시킵니다. 또 장소의 부사구가 나왔다. 주어 동사 도치 시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난이도는 높게 설정하지 않았고요. 마지막 문제로 가서 더 넘버를 쓸 것이냐 양을 쓸 것이냐 하는 문제.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출제율 자체는 그리 높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뒤에까지 debris라는 게 셀 수 없는 명사로 쓰였다라는 것까지 알고 제대로 풀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는 3 정도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았던 것 같은데, 잘 풀어주셨고, 휴시제를 안 누르고 하셔서, 방송을 까먹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특히 2번 같은 거, 문장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컴마 거기 부사구로 그냥 묶어버려서 문장 구조 좀 잘 보이게 해주신 것 괜찮았고, 그리고 2번이나 4번 푸실 때, 숙제 풀 때 좀 가능성이 여러 개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질문으로 좀 잘 영리하게 해결해 주신 것 같아서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목소리도 크게 해주셔서 네, 듣기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문 설명 핵심 잘 짚어내어 예대 높은 독해 강의를 선보였고 판서나 강의 속도도 2등급에 맞게 시원시원하게 진행 보여주었으며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강의를 선보였다. 해석이 정확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문맥 분석이 필요한 어법 문제 역시 포인트를 잘 잡아 정답 도출 잘 해냈으며 전체적으로 강의 능력은 많이 안정되었으나 심한 문법으로 들어가면 약점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연구를 하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성영 선생은 참 실력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듣는 이로 하여금 편안하고 본인이 이 강의 해설을 진행하면서 견인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 이건 이래. 예? 그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선생님들이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 긴가민가가 아니고 그리고 어떤 요령이 있어야 돼요. 혹시 긴가민가 할 때는 표심하지 않고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학생들한테도. 그래놓고 선별을 하는데 선생님이 확신에 짜서 선별을 하는 거지. 이건 이거야.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이 멋진 강의는 사실은 알고 있는 단어라든가 문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막힘이 없으니까 이런 아마 자신만만한 강의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봤으니까 매번 듣는 거지만은 내가 왜 원장이 맨 마지막으로 걸려놓겠어요? 수학이든 영어든 맨 마지막으로 오는 선생님들은 어떤 응용력으로도 뭔가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해결을 해. 그것도 자신만만하게. 그래서 맨 밑으로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런 멋진 강의를 해준 이성민 선생님한테 박수 좀 주셨어요. 수고했습니다.